페이지 124페이지.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진입했습니다. 3단원 시스템. 시스템과 상호작용. 자, 3단원에 이제 들어왔고 124페이지 내용은 일단 우리가 시스템, 다른 말로 개라고 얘기하지, 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걸 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개는 크게 무슨 개로 얘기를 할 수 있니? 일단 지구 자체의 개를 지구개라고 얘기하겠지. 그리고 지구는 무슨 개에 포함되어 있어? 태양계. 태양계는 또 무슨 개에 포함되어 있어? 은하계. 뭐 이렇게 범위를 넓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루려고 하는 건 태양계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어디를 다루려고 그러는 거야? 지구 내부의 지구계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 내부의 개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지구 내부 개에는요, 권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 무슨 권이니? 그치. 직권. 그 다음에 수권, 기권, 생물권, 생물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지구 바깥쪽 우주를 외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구 내부는 여기까지가 지구 내부일 거고요. 지구 내부 바깥쪽은 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권, 기권, 직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구분을 할 거고요. 각각으로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 시스템 전체를. 아시겠죠? 그 중에서 교재를 보게 되면 순서로서 첫 번째로 다루는 권이 무슨 권이에요? 직권부터 다루네. 직권부터 정리를 하자. 얘부터. 자, 직권에 대한 내용. 지구는 반지름이 대략 몇 킬로미터야? 지구 전체. 이건 상식은 아니지만 중학교 때 언젠지 모르겠지만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구 반지름 대략 6,400km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구 내부 자체를 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권의 구성 부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가장 안쪽을 내핵,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멘틀, 그리고 껍데기를 지각. 그래서 이렇게 잘랐다고 치면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상식이잖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학생들이라면, 중학생을 넘어서 학생들이라면 얘가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게 직권의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 내부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멘틀이죠. 멘틀이 한 80%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구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부터 핵과 멘틀로 나뉘어져 있었던 건 아니지. 핵과 멘틀로 나뉘어진 건 언제부터야? 지구가 생성 과정에서의 마그마 바다 과정을 거칠 때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됩니다. 그것도 일단 알아두자. 일단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걸 우리는 층상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직권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얘네들을 층상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층상구조는 언제? 지구의 생성 과정에서 마그마 바다 상태일 때 형성 되었다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물질의 상태로 나타내는 지각은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무슨 상태? 고체죠. 멘틀 고체예요. 외핵 액체 상태라고 추정되고요. 내핵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물질의 상태는 외핵이다. 알겠죠? 그리고 멘틀은 일단은 고체가 맞아요. 일단은 고체가 맞는데 뒤에 이제 지구 시스템 지각 변동 이런 거 배우다 보면은 이런 용어도 써요. 멘틀은 고체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녹아있는 상태, 부분 용융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으로는 고체이고 가로 열고 부분 용융 상태, 녹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상태가 멘틀이다. 여기까지 되셨죠? 할 얘기가 이게 끝인가? 직권에서는? 응? 더 중요한 얘기는 뒤에 나오겠지 뭐. 그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급할 얘기는 그거고 뭐. 우리 지각. 지각은 두 가지 지각으로 구분을 합니다.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으로? 그리고 해양 지각으로 나눈다. 대륙 지각은 말 그대로 육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 해양 지각은 어딜 얘기를 하겠니? 바다 밑에 땅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해양 지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 육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바다. 얘네들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죠? 직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이 아래쪽에 멘틀이 있을 텐데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그리게 되면 경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알겠니? 요 경계가 바로 멘틀이고요. 이 위쪽이 지각이야. 이때 바다 밑에 땅 얘를 무슨 지각이라고 표현한다고? 얘를 해양 지각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가 해양 지각. 그러면 여기는 무슨 지각? 얘가 대륙 지각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서 평균 두께는 누가 두껍다?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가 두껍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구별하면서 두께, 두껍다. 해양 지각 상대적으로 얇다. 알겠지?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가 약 평균이 한 40km 정도 된대.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뜻이고 해양 지각은 평균 두께가 약 10km 정도 된다. 이 정도로만 알겠죠. 알겠죠? 대륙 지각이 두껍다. 그 다음에 구성, 얘는 다 돌멩이로 이루어졌는데 구성되어 있는 주 암석은 뭐냐? 대륙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돌멩이의 종류는 주로 뭐예요? 얘는 그건 광물, 규산형 광물. 암석, 돌멩이 이름은 화강암이다. 우리나라에 많은 화강암. 해양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암석의 이름은 뭘까요? 제주도에 가는 많은 암석 있잖아. 현무암지지다. 주 암석이 그래요. 알겠죠? 색깔이 현무암은 색깔이 어때요? 어둡죠? 검고. 화강암은 어때요? 화강암 기억이 안 나나? 우리가 어디 공원에 갔을 때 쌓여져 있는 그 석탑이라고 하는 탑들 있잖아. 싹 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어. 우리나라에서는. 석탑 아니면 고궁, 뭐 경복궁이라든가 덕수궁 가게 되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돌멩이 판들 있지. 그게 다 화강암이야. 색깔 어떤 색이에요? 밝은 색이지. 화강암 밝은 색이고 현무암 어두운 색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현무암이 어두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현무암은 그 구성 물질에 철과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성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게 된다. 이 얘기 왜 할까? 화강암과 현무암을 단순 비교했을 때 누가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현무암이 밀도가 크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밀도 얘기를 할 거예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서 구성암질이 화강암질, 현무암질인데 그거에 의해서 밀도는 구별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하자면 대륙 지각의 밀도가 작고요. 해양 지각의 밀도 얘기해요. 밀도 얘기 많이 합니다. 알겠죠? 쉽게 얘기해서 밀도가 뭐예요? 뭐 무게라고 생각해 그냥. 알겠지?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 무거운 정도 그거를 밀도라고 얘기한다. 자, 기본적으로 직권은 요렇게 정리를 해 두도록 합시다.
패스 넘어가자. 직권은 넘어가고 필요한 사실은 직권은 다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직권 다음에 뭐예요? 기권? 대기. 야, 이거는 얘도 상식이잖아.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거 아니야? 그지? 기억나는지 물어보자. 지구의 대기는 지표면으로부터 대기권은 지표로부터 얼마까지 높이를 대기권이라고 얘기해? 약 1000m? 킬로미터. 지구로부터 대기는 높이 약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성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대기의 주성분. 가장 많은 대기가 뭐?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가 뭐예요? 현재로서 질소예요. 질소 N2. N이라고 쓰면 안 돼. 기체이기 때문에 N2라고 써야 되겠지. 질소가 몇 프로? 약 78%. 두 번째로 많은 기체가 뭐예요? 산소 O2. 약 21%. 둘이 합하면 99%. 나머지 1%가 이제 나머지 찌끄러기. 뭐가 있니? 질소, 산소 다음에 아르곤, 규소, 이산화탄소 등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권은. 근데 지구가 탄생했을 때 초창기 대기 성분이 현재의 대기 성분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지구 탄생 46억 년 전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체 성분, 지구의 대기 성분을 그래프로 그리자면 처음에 무지하게 많았던 게 확 줄어든 기체가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많았고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기체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없었는데 만들어진 기체가 있어요. 세 가지 주요 기체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 지구에 가장 많은 흰색 그래프에 해당되는 얘가 누구예요? 얘가 이산화탄소예요. 지구가 처음 탄생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무지막지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확 줄어들었어. 다 어디로 갔어? 바다에 녹아 들어갔다. 지구가 식어가는 과정에서, 냉각되는 과정에서 바다가 형성이 되고 바닷물이 만들어지면서 대기권에 있던 그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았는데 지금은 가장 많은 기체로 유지가 되는 얘가 누구예요? 질소, N2죠. 그 다음에 없던 기체가 생겨났어. 누구예요? O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권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대기 성분은 그렇고요. 기권도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기권의 층상 구조. 먼권으로 나누니 가장 아래쪽을 대륙권, 그 위를 성층권, 그 위를 중간권, 그 위를 열권이라고 얘기한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러면 이렇게 지구의 층상 구조로 나누는 구분 기준은 뭐예요? 분류 기준. 어떻게 해서 대륙, 성층, 중간, 열권으로 나눠? 온도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온도 변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원래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 대기권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지표면이라고 치고 태양이 하늘에서 태양 에너지가 공급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지표면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표면에서 뿜어내는 에너지의 영향이 점점 어떻게 돼? 약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표면에 붙어 있을 때가 지구가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에너지 공급량이 지구에서 뿜어지는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계속 낮아져야 돼. 그러다가 어느 정도 높이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영향이 점점 강해져?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다시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 돼. 그래서 그것만 보자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얘가 높이, 지표로부터의 높이. y축이 온도라고 했을 때, 기온이라고 했을 때 높이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이런 패턴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 정도 높이까지는 뭐의 영향력이 크고 지표면에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력이 크고 이 위부터는 누구의 영향력이 세진다는 얘기야. 태양의 직접적인 에너지 영향력이 세지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근데 지구는 조사해봤더니만 이렇지 않더래. 조금 이 패턴에서 어긋나더래.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봤더니만 지구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봤더니만 온도가 처음에는 낮아지다가 높아지다가 낮아지다가 높아지다가 이런 패턴을 그리는 게 지구야, 현재. 이해되셨죠? 그래서 온도가 일단 낮아지는데 여기 변곡점 하나 있으니까 찍고 다시 높아지다가 또 낮아져. 여기가 변곡점 하나 찍고요. 낮아지다가 온도가 다시 높아져. 변곡점 찍고. 그래서 몇 개의 층으로 나눈다? 4개의 층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가장 아래쪽 이름이 뭐예요? 대륙권. 그 다음이 성층권. 그 다음이 중간권. 그 다음이 열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 온도 변화가 이런 패턴을 그리게 된다. 하려나 이해되지? 원래는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원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원래는 이 그래프. 온도 낮아지다가 높아지는 이런 걸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복잡하게 이런 복잡한 패턴을 그리게 된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여기잖아. 여기.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왜? 성층권에 조사를 해봤더니만 뭐가 존재하더라? 오존층이 존재하더라. 얘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더라. 중간에. 유서야? 이해되지? 오존층이 뭐 하는데? 역할이 뭐야? 오존층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중요한 역할 뭔데? 어떻게 온도를 높여?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안 날 수 있지 뭐.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이거? 2학년 때 배운 거니? 네. 뭐 엊그저께 벌어진 일도 기억 못 하는데. 안 그래? 어제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도 기억 못 하는데 무슨. 그제? 그래도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오존층 역할 뭐예요? 자외선이야. 적외선 아니야. 헷갈리게끔 문제 나옵니다.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라는 빛을 뭐한다? 흡수한다. 오존층의 역할이 자외선을 흡수한다. 자, 자외선 흡수하는 게 왜 온도 높아지는 건데? 자외선 흡수하니까 온도 높아지는 거야. 빛이잖아, 빛. 야, 빛 받으면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오존층은 자외선도 에너지 많은 빛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존이라고 하는 분자식은 알지? O2는 뭐야? 산소지. 거기에 산소 원자 하나가 더 붙었어. O2에 산소 원자 하나가 더 붙어. 그럼 뭐가 돼? 분자 이름이 O3가 되겠지? 얘가 뭐예요? 얘가 오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존층은 지구가 탄생했을 때 처음부터 있었던 층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지? 오존층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베이스로 뭐가 먼저 생겼어야 된다는 얘기야. 산소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산소가 만들어지고 산소가 기체로서 산소예요. 기체로서 산소가 풍부해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산소 분자에 산소 원자가 붙어서 오존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그 오존의 특징이 자외선을 뭐 해버리더라? 흡수해버리더라. 흡수해가지고 흡수한다는 얘기는 에너지 흡수한다는 얘기잖아. 열받더라. 열받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높아지더라. 그리고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좋은 역할이 있지. 뭔 역할이 있어? 자외선 아까 얘기했듯이 얘 에너지 많은 빛이라 그랬어요. 생물체가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공급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DNA가 파괴가 돼요. 유전물질 파괴가 됩니다. 아시겠죠? DNA 파괴가 된다는 얘기는 세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유전물질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상한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겠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다 자외선 많이 받으면 피부암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자외선은 생명체한테는 치명적인 빛이야.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자외선이 그냥 어디에 쏟아졌다는 얘기야? 집 표면으로 그냥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육지라고 하는 육상에서는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외선이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다 어디서 살아갈 수 있을 뿐이 없었어. 물속에서. 바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다지. 바다에서 살던 생물들이 번성을 하다가, 왜냐면 물은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물은 안 되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권에 무슨 층이 만들어졌어? 오존층이 형성이 돼. 이 빗금층이 오존층이야. 성층권 전체가 다 오존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층권의 일부에 오존층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어느 순간 생성이 되면서 자외선이 뭐가 돼? 차단이 돼버려. 그래서 육상 지대도, 육지 환경도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이 형성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비로소 바닷물에만, 물 속에서만 존재했던 생명체가 육지로 진출하기 시작해. 폭발적으로 생명체의 종류와 개체 수가 어떻게 돼? 증가해버려. 그게 언제 일어나? 고생대 때. 그지? 고생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고생대로, 성캄브리아대에서 고생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생명체의 폭발적 증가, 이게 고생대와 성캄브리아를 나누는 구분 기준이 됩니다. 그때 뭔 일이 벌어졌어? 오존층 형성, 폭발적 증가. 아시겠죠? 그러면서 온도가 높아지더라 이 얘기야. 그러다가 높아지면 더 이상 얘에 대한 이제 영향력 줄어드니까 다시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다가 더 높이 올라가면 이제 직접적으로 무슨 영향권이 들어가?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들어가니까 온도가 다시 높아진다. 그래서 10권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대륙권은 지표로부터 약 몇 킬로미터까지를 대륙권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12. 약 10km 정도까지. 대략 10km까지가 대륙권이고요. 10에서 몇 킬로까지가 성층권이에요? 대략 50km까지가 성층권. 그리고 중간권은 80km까지가 대략 중간권이고요. 그 위는 싹 다 무슨 권? 10권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뭐 질소나 산소나 아르곤, 이산화탄 이 모든 기체들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싹 다 대부분 몰려 있어. 아래쪽에 몰려 있단 말이야. 왜? 중력 때문에. 물어봐. 알겠어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대기는 당연히 어디에 몰려 있다. 아래쪽에 몰려 있다. 지표로부터 한 20km 구간 내에 80% 이상의 기체가 다 몰려 있어. 그러니까 대륙권과 성층권 일부까지의 기체들이 대부분의 기체로 몰려 있다라는 얘기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체가 뭐 하다는 얘기야? 희박해진다는 얘기지. 기압은 뭐해지게 된다는 얘기야? 기압은 낮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상식이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대륙권은 이름이 대류잖아. 대류. 왜 이름이 대륙권이라고 대류가 붙었어?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대륙권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뭔지는 아시죠? 네. 뭐야? 뜨거운 기성. 기체가 또는 액체가, 기체든 액체든 간에 물질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서 섞이는 과정을 대류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려면 환경이, 조건이 마련돼야 돼.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야 돼, 차가워야 돼. 아래쪽이 뜨거워야 돼.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쪽은 차가워야 돼. 그래야지만 밑에서 가열된 물질이 뜨거워져가지고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가게 되고요. 위로 올라가서 차가워져서 식으면 밀도가 커져가지고 내려오게 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대류현상이야.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나려면 그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권역 내에서 아래쪽과 위쪽의 온도를 비교했을 때 아래쪽의 온도가 뭐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 대륙권 아래쪽과 위쪽 중에서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은 온도가 낮잖아. 대류현상이 일어나. 그런데 아래쪽과 위쪽의 온도가 이렇게 대륙권과 같은 온도를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권 있어. 중간권이잖아. 중간권 내에서 아래쪽은 온도가 높고요. 위쪽은 온도가 낮아요. 따라서 중간권도 무슨 현상이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 자, 그리고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표현은 현빈아?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이꼴 안정적이란 얘기야? 불안정하다는 얘기야?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섞인다. 활발하게 계속 섞이고 있다.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안정적이란 뜻은 섞이지 않고 그냥 떡하니 가만히 있는 걸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륙권하고 중간권은 기층이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자유롭게 섞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섞여야지만 뭐가 가능해져요. 공기 상승이 일어나야지만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대륙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엔드 뭐도 만들어진다. 구름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비가 내리고 그러겠죠. 그래서 기상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중간권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기상 현상이 일어나요? 안 된다. 왜? 구름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해서 공기가 많아야 돼. 근데 대부분의 공기가 어디에 몰려있다 그랬어? 이 영역 안에 대부분 몰려있다 그랬잖아. 이 위로 가면 거의 공기가 없다시피 하다고. 구름을 만들려면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권 정도 높이면 수증기조차도 뭐해? 거의 없어.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다고. 그래서 기상현상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일하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권은 무슨 권이다? 대륙권이다. 됐지? 성층권과 열권은 대류현상 자체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한다? 기층이 안정적이라고 표현한다. 성층권, 열권은 기층 안정. 대충 이해되셨죠? 중학교 때 이런 것도 배웠지? 열권의 특징 오로라가 만들어진다. 중간권의 특징 유성 별똥별이 형성되는 게 중간권이에요. 그 다음에 성층권의 특징 기층이 안정적이라서 뭐의 항로로 이용된다?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 비행기가 멀리 가는 비행기는 대륙권에서 이륙해가지고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쭉 가다가 이제 도착할 때 다시 대륙권으로 내려와야 되겠지. 그런 특징은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으니까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야, 지구에 기권이라고 하는 기체, 이 기체들 질소라든가 이산화탄소, 산소 등 공기가 있는 게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질문을 던졌나요? 있는 게 좋지. 왜? 생명체한테 뭘 해주는데? 산소 공급. 일단 산소 공급 제일 중요한 건 산소 공급하지. 그 다음에 이것처럼 오존층이 있으니까 뭘 차단을 해줘? 자외선을 차단해 주니까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광합성하려면 식물이 광합성하려면 기체 중에서 무슨 재료가 필요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 그것도 공급해주고 또 끝인가?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온실 효과 뭔지 알지? 이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을 끌었어요. 온실 효과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온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기체가 만약에 없다면 항상 기체 없는 것 대비적으로 뭘 상상하면 돼? 기체 없는 행성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기체 없는 천체 가장 가까운 기체 없는 천체 어디 있어? 달이지 뭐. 달이 공기 없잖아. 지구하고도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지구나 달이나 거리가 없대요. 똑같지 뭘. 그지? 같은 위치에 있어. 근데 지구는 공기를 가지고 있고 달은 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 차이가 발생해?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차이가 발생한다.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평균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된다. 같은 태양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구와 달인데 지구의 평균 온도는 몇 도야? 대략 15도에서 20도 사이야. 물론 북극, 남극 다 포함해서 적도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냈을 때 대략 15에서 20도 사이로 1년 내내 유지가 됩니다. 물론 겨울이냐 여름이냐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겠지만 평균 온도가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달의 평균 온도는 몇 도야? 모르지? 나도 몰라. 영하 60도 막 이래. 영하 60도. 낮에는 영상 150도 막 이렇게 올라가. 밤에는 영하 200도 막 영하 180도 이렇게까지 막 내려가. 평균 온도가 영하 60도 막 이렇게. 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뭔 차이다? 공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불을 덮고 있느냐, 이불을 덮고 있지 않냐의 차이다. 그걸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얘기해.
기체를 가지고 있으면 온실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온실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평균 온도 자체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무슨 기체라고 표현한다? 온실 기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지구가 가지고 있는 기체 중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뭐야? 질소, 온실 기체야? 포함 안 해. 질소는 온실 기체 아니야. 산소, 온실 기체야? 아니야. 온실 기체는 누구예요? 물이라고 하면 안 돼. 기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 상태? 물의 기체 상태인 수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실 기체고요. 이산화탄소, 온실 기체고, 뭐 오존, 온실 기체고, 뭐 메테인. 얘네들이 온실 기체다. 아시겠죠? 쟤네들이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됐나?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겠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활동에 의해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화석 연료를 무지막지하게 빼다 쓰기 시작했어. 석유, 석탄 이런 것들, 천연가스. 화석 연료의 주성분이 뭐예요? CH4 뭐 이런 거예요.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당연히 뭐가 방출돼?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돼.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지구상의 기체의 조성 자체가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게 돼. 물론 이산화탄소가 절대적으로는 그 양이 많지가 않아요. 현재 기체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0.03% 정도 돼. 굉장히 적어. 그런데 인간 활동에 의해서 그 0.03%의 비율이 조금씩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커짐으로써 온실 효과 자체가 점점 증폭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뭐 되고 있대? 높아지고 있대.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온난화 현상이라고 얘기해. 온실 효과와 온난화는 의미가 살짝 달라. 온실 효과는 기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없을 때보다는 평균 온도가 높아진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평균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과정의 현상을 뭐라 그래? 온난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인류한테 닥친 위기가 CO2의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게 닥친 얘기지. 안 그래? 나는 다 살았어.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50년 더 살겠지. 50년 안에 큰 위기는 안 닥쳐. 내일 아니야. 나는 풍족하게 쓰고 살고. 문제는 니들인가? 너희들도 뭐 다 산 거죠 뭐. 100년 안에 뭔 일이 벌어지겠니? 안 그래? 자, 기권까지 얘기를 했고, 수권은 못 나가겠다.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끊을 수뿐이 없겠네. 시간 관계상. 시간이 지금 몇 분이야? 10분 안에 수권을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수권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생물권 뒤에 얘기도 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수권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할 거고요. 개념학기 문제 잠깐 보자. 128페이지. 문제가 1번, 2번, 3번까지는 우리가 직권과 기권을 배웠기 때문에 1, 2, 3번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풀어봅시다. 가나, 나라, 마는 지구 시스템의 어느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지 옳게 연결해라. 빙하. 무슨 권이야? 수권이야. 자, 수권은요, 안 배우긴 했지만, 물의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상태를 다 수권이라고 포함시킵니다. 알겠죠? 빙하 수권. 멘틀. 직권. 오존층. 기권. 태양풍. 태양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지. 외권. 미생물. 생물권. 미생물은 생물이야, 생물이 아니야? 생물이 미생물이야. 자, 2번 직권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에 따라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아까 설명할 때 직권을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구분하는 구분 기준은 설명을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 뭔지 아니?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층상 구분을 하는 기준은 뭐야? 물질의 구성 물질.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 구성 물질의 상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걸로 종합이 되는 밀도, 각 지점의 밀도. 그래서 구성 물질과 물질의 상태 등에 따라 만들어지는 밀도의 차이, 이런 것들로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구분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느냐? 구성 물질과 밀도가 다르면 지진파를 쐈을 때 땅에다가 파동을 쏜다는 뜻이에요. 밀도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만 지구 깊숙한 곳에다가 지진을 억지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지진을 빵 발생시켜서 지진파를 쐈어. 지진파의 진행 속도가 어느 구간에서는 빨라지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갑자기 느려지다가 어떤 구간에서는 다시 빨라지다가 이렇게 변화되는 구간을 찾아냈다는 뜻이에요. 그 지진파를 분석함으로써 지구 내부가 동일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층마다 밀도가 다르구나. 그 이 얘기는 구성 물질도 다르구나. 이걸 알아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2-1번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에 따라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한다. 틀린 말이에요. 구성 물질과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요. 2번 지각은 대부분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죠. 지각은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멘틀이다. 맞죠? 4번 외핵은 고체, 내핵은 액체다. 틀렸죠? 외핵이 액체, 내핵이 고체. 알겠죠? 이것도 어떻게 알았어?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네. 유추해낸 겁니다. 문제 3번 그림은 기권의 성층 구조, 성층이라는 얘기는 층을 이루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층상 구조, 성층 구조를 나타냈다. A, B, C, D 이름을 써라. A, 대륙권, B, 성층권, C, 중간권, D, 열권. 2번 A, B, C, D 층 중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층. 일교차가 크다는 얘기는 낮에는 연락 뜨겁고 밤에는 연락 추운 층을 차지하는 뜻이에요. 누구예요? 당연히 열권이겠지. 공기가 거의 희박한 열권. 자, 그리고 참고 추가 대륙권과 성층권의 이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경계에 이름을 붙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대륙권과 성층권의 이 경계 이름을 뭐라고 이름 붙여요? 이 밑에 이름 따면 돼. 알겠어요? 그 경계는 항상 밑에 있는 애의 이름을 따면 됩니다. 대륙권 경계면 인데 다 쓰지 말고요. 경계면에서 경자를 뺍니다. 그러면 돼. 그래서 경계면의 이름 뭐예요? 대륙권 계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경계면 이름을 쓰면 되겠지.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면의 이름은 뭐겠니 그러면? 성층권 계면. 그 다음에 여기도 경계면 이름 뭐예요? 중간권 계면. 열권 계면은 없어요. 그 위에는 열권 위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경계면의 이름은 저렇게 이름을 짓는다.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됐나요? 네.